33살 여자입니다. 작년 봄 1년 만난 남친과 결혼했다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.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상처가 커서 다시 누굴 만나기도 결혼을 생각하기도 싫었죠. 자기야, 여기 내 친구 동순이. 동순이 진짜 예쁘지?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. 이렇게 미인이 왜 남친이 없으실까?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아이, 저 말씀은 감사한데 사실 전 아, 얘가 돌부처같이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래요. 아이, 지지배야, 애기 좀 배워. 친구들은 남친이며 지인들에게 절 싱글이라고 소개했어요. 그러면서 남자 좀 만나보라고 닥달하더라고요. 동순아, 너도 이제 연애 좀 해야지. 언제까지 혼자로 지낼 거야? 그러게 뭐 도중이 대수라고 너 상순이 알지? 걔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고 지금 딴 남자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잖아. 걔 남편은 아직까지 걔 이혼한 것도 모른대. 에이, 어떻게 그래. 난 만약에 만나는 사람 생기면 솔직하게 다 얘기할 거야. 아주 솔직하게. 야 그럼 바로 얘기해. 그리고 부스럼이지. 너 행여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. 알았지? 친구들은 제게 절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.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동거한 거나 다름없다고요. 그러던 어느 날 혹시 동순이? 야, 동순이가 맞지? 나 시경이.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어머 시경, 이 웬일이야. 진짜 반갑다. 얼마만이니?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자 제 첫사랑인 시경이를 만났어요.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그날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풋풋했던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좋더라고요. 그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. 어렸을 때 꼭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좋다. 나도 지금 이 순간이 꼭 꿈만 같아. 나 꿈인지 아닌지 꼬집어줘 봐. 아이고, 이 귀염둥이. 오늘 밤에 아주 그냥 뿅 가게 해줄게. 일로 와. 우린 빠른 속도로 뜨겁게 불타올랐어요. 다신 이런 감정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점점 그에게 빠져들면서 그와 함께하는 미래까지 그려보게 됐죠. 어느 날 밤 그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. 자기야 어딨어? 여기 너무 어두워. 왜?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? 동순아, 사랑해. 나랑 결혼해 줄래? 그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.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죠. 하지만 그날 이후 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어떡하면 좋지?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나? 악마 동순. 악마. 아니야. 천사.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야지. 사랑하는 사람인데 속일 순 없잖아. 동순아, 지금 빨리 말해. 진짜 미치겠네.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고백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. 속 시원하게 말하려다가도 혹시나 그가 실망할까 봐, 그러다 헤어지게 될까 봐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 결국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. 아유, 어서 와요. 아유, 어쩜 아가씨가 참한 게 정말 이쁘네. 그렇게 둘이 있으니까 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. 오늘 만난 김에 날짜까지 잡자고. 너무 늦지 않게 올해 겨울 어떤가? 아니, 아버지는 겨울 너무 추워요. 그냥 더 일찍 가을 해버리죠. 자기야, 가을 괜찮지? 남친 부모님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셨어요.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식사도 하고 결혼 얘기도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. 아유, 그 옆집 성순이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혼했다더라고. 시경이, 너는 동순이 아껴줘라. 아니, 알았지? 엄마는 지금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할 말이에요, 그게. 우리 절대 이혼 안 해요. 완전 잘 살 거예요. 그치, 자기야? 아유, 내 입이 진짜 못했네. 미안해요.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제 과거를 모르고 절 사랑해주는 남친과 예뻐해주시는 남친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.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자기야, 우리 부모님 3개월날 빨리 하자고 하시는데 언제 하지? 장소는 한정식 집이 좋겠지? 자기 부모님한테 나 잘 보이려면 옷을 좀 사 입어야 되나? 남친은 슬슬 결혼을 준비하며 들뜬 것 같았어요. 그런 남친에게 차마 이혼했었다는 말을 하기 힘드네요. 친구들은 남친이 믿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며 말을 꺼낼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데 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. 친구들 말대로 숨기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남친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할까요? 그래요. 야, 사연을 들으면서 상민이 형이 깊은 한숨을 3번을 이렇게. 안타깝다. 어때요?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몰라도 되지만 만약에 알게 되면 이 배신감은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은데. 지금 얼른 얘기해서 결정하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는 건 둘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죠. 근데 이거 본인도 아마 답을 알지 않을까요? 이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셨어도 이거 사실혼이에요. 이거 법적으로 사실혼 인정돼요. 저도 혼인신고 안 했었어요. 그래도 이혼이에요. 실례하지만 얼마 만에? 저 1년 6개월. 1년 6개월. 혼인신고 안 하고 그게 사실혼이 되려면 얼마예요? 그건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없죠. 일단 근데 결혼식을 했고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몇 명 널리 이상의 알렸고, 증인들이 네. 있고 그렇죠.
아, 그러니까 식은 올려야 되는구나. 그게 되게 결정적인 자료로 아. 나오죠. 사실혼입니다. 성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얘기 끝까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? 왜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어요? 예? 총각이. 아, 이제 감정 이입이 된 이제는 거죠. 그냥 자연스럽게 다 어떻게 할것 될것 같아요? 같은데. 저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. 어. 솔직히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렇게 건 얘기해버리는 거는 그렇지.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. 아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.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. 근데 그러니까. 얘기를 해야죠. 언젠간 반드시 알아요 이런 거.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해드리자면 허진영 씨 얘기대로 식을 올린 적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고요. 만약에 둘만의 약속이었고 둘만의 결혼식이었고 자료가 없다. 그렇다면 반만 얘기하는 게 반만 얘기하는 거. 에이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게 낫지. 반만 얘기하는 거. 반만이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 돼요.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. 근데 나중에 남자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얘기했잖아. 그러면 언제 얘기했어?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포석으로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게 오빠한테 미안한데 나 과거에 남자가 있었어. 그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? 요 정도 선에서 그 남자랑 뭐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뭘?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 안 만난 사람이 없어. 나도 여자친구 있었어. 괜찮아. 결혼한 거 아니면 괜찮아. 근데 나중에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난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. 아니 그냥 다 얘기한 거네. 이게 반이에요? 이게 반이냐고요?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줘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. 아니 근데 사실 용서해줘라는 말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자기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거 그럼. 왜 용서받을 일이 전혀 아니죠. 그럼. 다만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음.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자기도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전력이 있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결혼식 바로 전날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있는데 전날에 얘기했지. 진짜 치사하다 이거. 서프라이즈 사진. 본인 신고 아니 근데 사귀고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말하면은 어때요? 만약 결혼을 한 여자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뭔가 좀 두려움이라든지 약간 거리감 느꼈죠. 예 남들 시선도 좀 전 신경 막 많이 쓸 것 같고 그렇구나. 그럴 수 있죠 충분히. 근데 그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요 더 잘해줘요.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도 빨리빨리 알게 되고 또 결혼하면 또 이건 이 주제랑 안 맞는 거예요. 아니 지금 잠깐 자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. 지영이 웃고 있고. 예. 아니 뭐 저는 사실 뭐 저는 여자친구가 뭐 무슨 뭐 결혼을 3번 했다라고 상관없긴 한데 저는 지금 사연자분한테 궁금한 게 굳이 왜 결혼을 또 하려고 해요? 아이 왜 그래? 그러니까 아니 한 번 그거는 해봤으면 됐지. 아니, 그거는- 해봐서 별로였잖아. 그럼 뭐하러 또 해? 아니에요. 하고 나중에 또 후회할 걸? 지영아 내가 축가해줄게 나중에 나 결혼하면. 뭐하지?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떠도는 얘기 중에서 이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다시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. 저는 그래서 결혼을 이제 다시 할 때는 그 정도는 제가 꼭 그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변함없이 해줄 수 있는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여자 대신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혼해서 그 생활을 쭉 이어가고 싶고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집안일을 혼자 다 하세요? 다 하죠. 그리고 성격상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세요.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.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런 거 웬만해서는 잘 안 건드리는 예, 이런 거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정갈하고 그래요. 아유 성규 씨는 나중에 몇 살 정도에 결혼할 것 같아요? 40 넘어서 40 넘어서. 진짜? 13년을 더 즐기려고요? 아니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러더라고요. 우리 가수들이 그래요. 가수들이 이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팬의 사랑보다 조금 막 적다고 느끼거나 약간 그 사랑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자를 못 만나요.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쵸 예. 힘들죠. 그러니까 성규 씨도 물론 있었겠죠.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 얘가 좀 사랑이 작네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. 이거 형이 목소리가 이렇게 진지하고 그래갖고 자꾸 말려 넘어가거든?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.
아니에요. 여자친구 사랑을 왜 비교해요? 아이 참 안 넘어요.